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의 외적에 의한 인정이나 칭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은 남들이 말하는 것과 인정해주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정체성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자존감과 성격의 유형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자존감이 잘 형성된 사람은 실수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열등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일단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자기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게 하는 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자기 조절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감을 자기 안정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존감의 3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신을 용서하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면 우선 자신을 먼저 질타를 해요. 자신을 질타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창피해하면서 이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많은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발표를 앞두고 나는 잘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불안정한 생각을 가지면은 실제로도 그 발표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뭐 할 수 있어 있잖아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혹시라도 좋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발표를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기에 의의를 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격려하기.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인 사람은 내가 뭐뭐를 잘한 건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야 라고 본인 탓을 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성과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자신이 능력도 있고 충분한 노력을 했기에 달성한 건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씀으로써. 이거는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실수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뻐하고 하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몸 안에 내 주변에 감싼다고 하면은 거기서 절대 빛이 나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자존감을 높이는 몇몇 행동 요령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기. 뭐냐면은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해서 지키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목표, 주 4회 운동하기, 아무것도 안 했던 날은 그날의 일과를 적는다거나 자그마한 것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나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죠. 뭐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기를 늘 하라고 하네요. 주어진 일에 원망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까지 가요. 꼬리를 계속 물다 보면은. 근데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어려우니까 불평하지 말기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악조건으로 몰아가지 말기라는 것들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자기 장점을 우선시 생각하기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부러워하면서 우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항상 우선 생각하세요. 남들 둘러보는데 평생 시간을 소모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으세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기 조절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또 있죠.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당히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긴 한가? 이거 뭐 괜히 시작했나? 목표 괜히 잡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두렵고 막막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제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산다, 아니면 뭐 돈 모아서 뭐 차를 산다, 가고 싶었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여행을 간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비로소 실천을 했을 때 만족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본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게 됐을 때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향상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 곧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겠죠. 자기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이건 뭐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자존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 안에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죠. 함부로 험담하지 않기, 나를 너무 드러내지 말기, 뭐 실수하지 말기 등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들도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만들 때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방향은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롭지만, 방 안에만 있기, 뭐 인터넷 10시간 하기, 뭐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비난하기 등등 뭐 이런 부정적인 방향은 오히려 자존감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들 아닙니까? 인간은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함께하기가 있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난 누구한테 이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들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막막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빠 보이더라도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자존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자존감은 한마디로 지갑의 마지막 남은 지폐입니다. 그 하나 남은 지폐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하나의 지폐가 누군가에게는 우러러볼 수 없을 만큼 떨린다. 항상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근사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빵보다 식빵 두 개보다 계란이 더 좋고. 오,
사람이 제대로 배어있고 계란이 우리가 치토스 같은 거 손으로 다 집어먹고 마지막에 손가락에 있는 양념 빨아먹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그런 맛.